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 농지를 상속받을 때가 있죠. 농지를 상속받을 때 재산 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얼마로 평가를 할 거냐? 자, 시가라는 것도 있고 공시지가라는 것도 있고 뭐 거래되는 금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 거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평가 금액에 따라서 내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 규정을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산 평가 방법에 원칙이 있고, 모든 게 예외가 있죠.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감정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가 해서 또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실제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데 한번 이거 보시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5억 주고 산 땅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날 봤더니 공시가는 2억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팔려고 해봤더니 이 주변 개발이 돼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10억입니다. 10억이요. 야,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 그러면 상속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지? 세무서는 얼마라고 이 부동산을 결정을 하지? 얼마일까요? 자, 아버지가 산 금액. 두 번째는 돌아가신 날 공시지가. 세 번째는 지금 팔면 나올 수 있는 가격 10억. 자, 어떤 거겠습니까? 자, 이 금액에 따라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들이 바뀝니다. 나중에 상속세도 바뀔 수 있고 양도세도 바뀔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액들을 정하는 기준들이 있겠죠. 자, 이 기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이 기준을 정해놨는데, 자,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자, 원칙은 시가다. 시가는 정말 법문에 보면 이상한 하여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에 준하는 것들을 시가로 보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데,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죠.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계약을 했거나 감정 평가를 받았거나 수용 등을 해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 그것은 시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상속세는 얼마짜리를 받았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 금액대로 재산이 이전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짜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 안에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건 상속 재산의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5억짜리 땅을 샀는데, 돌아가시 6개월 내입니다. 사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공시지가는 2억입니다. 그러면 얼마로 평가하죠? 5억으로 평가합니다. 희한하네요. 2억이 아니고 5억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아버님이 20년 전에 1억을 주고 샀습니다. 1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상속받더니 공시가가 2억이었어요. 아들이 상속받고 나서 6개월 내에 갑자기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값을 치러야 돼요. 집을 샀어야 돼요. 그래서 팔아봤더니 10억이에요. 그래서 2달 내에 10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로 평가를 하죠? 상속 개시 6개월 내에 거래된 금액이 있어요. 이거 10억으로 평가합니다. 희한하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공시지가가 아니고 6개월 내에 거래된 금액은 다 시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케이스입니다. 아버님이 1년 전에 6개월을 넘어섰네요. 2억을 주고 샀어요. 예, 아버님이 조금 개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이 될 거다 가정하고 2억 주고 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안에 5억 주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받으면 어떻게 해요? 5억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희한합니다. 그래서 자, 6개월 내에 전후 6개월 내에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거나 감정평가를 했다거나 보상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시가로 돼서 평가되는 겁니다. 아주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시가가 없으면, 자, 요 시가가 1번입니다. 이게 나타나면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되고, 이게 없다 라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 보충적으로 하자. 그게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가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공시가가 많게 사용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법에서 평가하는 기준들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감정평가하는 거 있죠?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도 시가로 됩니다. 왜? 감정평가라는 게 6개월 전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은 그걸 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 요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두 개에서 그 가액의 평균을 내죠. 한 군데가 1억이고 다른 한 군데가 2억이다 그러면 평균을 내서 1억 5천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가 왜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냐면, 감정평가는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유불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처분하지 않고 내가 가액을 높여놓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냥 보충적 평가가 하면 공시가로 하는 게 좋겠다, 또는 감정해서 해놓은 게 좋겠다라는 건데, 내가 유일하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어때요? 상속 재산의 변동을 가질 수 있는 게 감정평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도 시가로 포함된다. 감정평가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사용을 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없다면 공시가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규정들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에. 자, 좀 숫자가 작긴 하지만,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의 법, 자, 인터넷 다 조회하면 나옵니다. 제60조 평가 원칙들, 그리고 보충적으로 평가 원칙들이 있죠. 시세로 보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수용가액, 공모가액, 감정가액 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게 1번, 2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게 제 부동산의 평가 방법인데, 이건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시가. 자, 그래서 재산 평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서는, 특히 토지와 관련해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